184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정신과 의사 하인리히 호프만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기묘한 행동을 매일 지켜봤습니다. 손가락을 쉴 새 없이 빠는 아이, 항상 자기 옷에 불을 지르려 드는 아이, 대화를 거부하고 말을 안 하는 아이. 그는 이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훈육은 오히려 반항만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언가를 씁니다. 아이들에게 공포와 교훈을 동시에 주는 이야기, 말을 안 들으면 죽거나 다치거나 혼자 버려지는 이야기. 그 결과물은 슈트르펠페터라는 이름의 동화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들었다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책이었죠. 그런데 이 책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예쁜 공주님이나 멋진 왕자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경고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신병원에서 만난 자해 아동을 모티브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엄지손가락을 빠는 아이. 어느 날 엄마가 콜랜드야, 잠시 엄마는 볼일을 보러 나갔다 올게. 콜랜드,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엄마가 없는 동안 엄지손가락을 절대로 빨지 마. 만약에 엄지손가락을 또 빨면 키가 크고 덩치 큰 재단사가 찾아온단다. 재단사는 커다랗고 날카로운 가위를 꺼내 그 엄지손가락을 깨끗이 잘라버릴 거야. 그러고 나면 알다시피 엄지손가락은 다시는 자라지 않지. 라고 말했다. 엄마가 돌아서자마자 콜랜드는 엄지손가락을 또 빨기 시작했어.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고 커다랗고 길고 붉은 다리의 재단사가 콜랜드에게 달려들었다. 가위가 날아갔어. 콜랜드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지. 가위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 마침내 콜랜드의 두 엄지손가락이 모두 떨어져 나갔어. 잠시 후 엄마가 집에 돌아왔어. 콜랜드가 서 있었는데 꽤 슬픈 표정으로 자신의 잘려나간 엄지손을 보고 있었어. 엄마가 말했어. 엄지손가락을 빨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지? 해리엇과 성냥의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엄마와 유모는 해리엇을 혼자 놀게 두고 나갔습니다. 마침 가까이 있는 탁자 위에 성냥갑이 우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친절한 엄마와 유모는 해리엇에게 만지면 혼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엇은 안 됐네요. 성냥이 타면 정말 예쁘잖아요. 딱딱 소리를 내고 침을 뱉고 불꽃이 튀잖아요. 엄마도 종종 그렇게 하시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이 말을 듣고 쉿쉿 거리며 발톱을 뻗고 발을 치켜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에 타 죽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엇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냥불을 켰는데 너무 좋았어요. 딱딱 소리가 나고 아주 선명하게 타올랐습니다. 바로 여기 사진과 같았습니다. 해리엇은 기뻐서 뛰어다니며 너무 기뻐서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 못된 놈, 못된 놈. 그리고 발톱을 뻗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화상을 입을 거야. 봐,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불이 앞치마 끈을 붙잡았어. 앞치마도 팔도 머리카락도 온통 불타고 있어. 그러자 고양이들은 어떻게 야옹거렸을까? 불쌍한 고양이들아, 그 밖에 뭘 할 수 있었을까?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모두 헛수고였어. 그러고 나서 그들은 말했지. 다시 소리쳐야겠어. 빨리. 불에 타 죽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그녀는 옷과 팔, 손, 눈, 코까지 모두 불에 타버렸어. 더 이상 잃을 게 없던 작은 진호생 신발뿐이었어. 그리고 땅바닥에 버려진 재 속에서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 착한 고양이들이 연기나는 재 옆에 앉았을 때 얼마나 울었던지. 엄마랑 유모는 어떻게 할까? 그들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마침내 작은 연못이 생겼어.
이 역시 병원에서 환자 환아들을 자주 목격한 호프만의 경험에서 나온 설정입니다. 스프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 아우구스투스는 통통한 소년이었다. 뺨은 불그스름하고 통통했다. 모두가 기뻐하며 통통하고 건강해 보이는 이 소년을 보았다. 그는 시키는 대로 먹고 마셨고 스프는 잘 먹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소리쳤다. 스프를 줘! 이 역겨운 스프를 줘! 오늘은 스프를 먹지 않을 거야! 다음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마르고 깡마른지. 그런데도 그는 몹시 약하고 몸이 아플 때에도 여전히 소리친다. 스프는 안 돼! 역겨운 스프를 줘! 오늘은 스프를 먹지 않을 거야! 셋째 날이 왔다. 아, 무슨 죄인가. 이렇게 창백하고 야위어 보이다니. 그런데 스프가 식탁에 오르자 그는 있는 힘껏 소리친다. 스프는 안 돼! 이 역겨운 스프를 줘! 오늘은 스프를 먹지 않을 거야! 봐요. 이 넷째 날이 왔네요. 그는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그는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식의 위험성과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영양 섭취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습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동화책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당시 실제 사건과 정신병원 기록, 괴담, 그리고 실제 사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록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보여주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나왔던 19세기 독일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강력한 경고와 벌칙을 강조하는 교육이 흔했다고 합니다. 괴담은 때로는 진짜보다 덜 무섭습니다. 오늘의 교훈. 엄마 말을 잘 듣자. 끝.